자, 가사입니다. 5페이지 면항정가 피시면 되고요. 자, 면항정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가사는 그래, 요즘 테스트를 안 보니까 시간이 딱 맞을 거예요. 자, 면항정가입니다. 자, 면항정가는 말 그대로 뭐냐면 면항정이라고 있어요. 면항정. 면항정이 정자거든요. 정자 뭔지 알죠? 네. 그 정자에 대한 노래예요. 요 면항정가는 사실 되게 중요한 가사, 그리고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왜 중요한 가사냐면요. 요 면항정가가, 홍순의 면항정가가 그 관동절곡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정철의 많은 가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치냐면, 이게 계절별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이게 가사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춘사, 하사, 추사, 동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계절별로 구성하는 최초의 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호가도의 작품을 이야기한 또 최초의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서 첫 부분은 우리 서사라고 하고, 그리고 본사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결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본사 부분이 이렇게 춘하 추동으로 엮어져 있어요. 요 면항정가 같은 경우는 서사 부분은 출제가 많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사는 좀 빠르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 겁니다. 서사 부분은 대강 흐름만 보시면 돼요. 서사에서는 면항정이 위치한 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면항정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앞부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본사는 계절별로, 면항정의 사계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사 부분에는 거기서 느끼는 정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 그 계절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단골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절을 나타내는 요거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볼까요? 그래서 면항정 5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등산부터 나오는데 무등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무등산? 무등산 몰라요? 무등산 광주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선동열 혹시 아세요? 너무 옛날 사람이네. 선동열이 그 해태 선수거든요. 요즘에 기아 광주잖아요. 그래서 선동열 병명이 옛날에 무등산 폭격기였거든요. 모르죠? 네. 너무 옛날 사람이라. 자, 그래서 무등산이고, 이 무등산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무등산 수박 들어봤어요? 네, 무등산 수박 먹어본 사람 있나요? 저 항상 물어보거든요. 무등산 수박 먹어보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무등산 수박 하나에 한 120만 원 이렇게 하잖아. 수박 하나에. 저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내 돈 주고 사 먹기 싫어. 엠빵이요? 120명이 엠빵 해야 되는데요? 120명이 요만한 거 하나 요만큼 이렇게 먹어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무등산 한 할기 한 줄기 매일 한이 무등산 한 줄기 매 여기는 빨리 한다고 그죠? 다까지는 여기 출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만 좀 천천히 하고요. 나머지는 빨리 할게요. 자, 무등산 한 활기 한 줄기 산이 동다이로 동쪽으로 멀리 떼추와 떨어져 나와 재월봉이 되었거늘. 재월봉이 되었어요. 이게 산봉우리 이름입니다. 재월봉이 되었거늘. 무변대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노라. 무슨 짐작 생각하노라. 자, 7급이 한 멈춰, 한데 뭉쳐, 문득문득 버려놓은 듯, 널어놓은 듯. 자, 이런 얘기인데, 무등산이 있고, 무등산이 높은 산, 거기에서 이렇게 한 줄기가 떨어져 나와, 7봉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하나 문제는 아니고. 자, 그래서 문득문득 버려놓은 듯. 뭐가 산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 가운데 구비는 굶기 든 늙은 용이,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요. 풋잠을 맞게요. 머리를 얹혀 놓았으니,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기가 이제 무등산이에요. 그 면왕정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이렇게 갖고 이제 머리를 얹혀 놓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거기가 너럭 바위에 송죽을 훔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넓은 널쩍한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그리고 정자를 앉혀놓았으니 정자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정자를 올려놓으니 자, 구름탄 청하기 이 부분이 앞부분에서 나오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름탄 청하기 청하기의 원관념은 이거죠. 면왕정이에요.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나래를 펼친다. 그래서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날개를 펼친 것 같다. 이렇게 학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날개를 펼친 듯 하구나. 그래서 지규를 통해서 면왕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옥천산, 용천산, 나린 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흘러내린 그런 물들이 뭐 강들이겠죠. 정자 앞 넓은 들판에 들에 오롤이 펴진 듯이 오롤이 펴졌어요. 촘촘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강이 펼쳐진 듯이 자, 요 부분이요.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말지. 관동별곡 하신 분들은 보이시나요? 네. 요게 이제 관동별곡에 영향을 준 부분이거든. 넓고 길고 푸르려거든 희지 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뭐하다? 쌍용을 뒤트는 듯하다. 자, 기다. 깁. 자, 깁이라는 단어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옵니다. 깁은 비단입니다. 긴 깁을 비단을 펼친 듯 긴 깁을 펼친 듯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노라?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 배 아파? 무슨 일 바빠? 닿는 듯, 달리는 듯. 뭐가? 요 관계. 그리고 따르는 듯. 그리고 밤낮으로 흐르는 듯. 자, 무소친 물을 따라 펼쳐진 사정, 모래사장이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자, 직유법들 많이 보이죠? 자, 어지러운 기러기는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무엇과 어루노라. 무엇과 어르려고 그러니까 통정하려고 앉았다가 나리락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드락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았으면 좋겠는 어휘 노화. 노화는 갈대꽃입니다. 자, 이 갈대꽃이 나오잖아요. 노화가 나오면 보셔서 그냥 느낌 오시겠지만 자연 친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화는. 딴 걸로 쓰이는 게 없어요. 노화, 갈대꽃,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울면서 졸리는가, 울면서 따라다니는가. 그래서 자연적인 일이 계속하고 있죠. 그냥 면왕정이 있는 곳에 대한 풍경을 이야기해요. 면왕정을 묘사했다면 그 풍경을 쭉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다까지 빨리 한다고요. 넓은 길 바뀌어, 넓은 길 바뀌어, 긴 하늘 아래 두고 꽂은 것은 왜인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무슨 얘기요? 야, 이게 산인지 아니면 병풍인지 그림인지 되게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원더풀하구나, 뷰티풀하구나, 스고이하구나, 가꼬이 됐으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높은 듯 낮은 듯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끊는 듯 끊어지는 듯하고 잇는 듯 이어지는 듯하고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문거니 뭐가 산들이. 자, 이치러운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양하여 유명한 척해요. 유명한 척하며 하늘도 젖지 아니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뚝 솟은 것이 뭐가 산봉우리들이. 자, 추월산을 머리 짚고 추월산을 선두로 해서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이 산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금성산이 허공에 허공에 널려 있거든. 원근 가깝고 먼 창의 푸른 언덕에 머물러 볼만한 것도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네, 그냥 묘사입니다. 묘사.
자, 그리고 라 부분부터 천천히 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거의 서사로 봅니다. 아, 근데 앞부분에서 원래 서사인데. 여기까지 서사로 봐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안경과 연안경 주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 부분부터 여기 뭐라고 했죠?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계절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연결됐던 계절 나타내는 소재를 찾는 거. 소재는 여러분이 찾아보실 거예요. 해석한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봄이겠죠? 자, 흰구름, 뿌연, 연하. 연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연하, 고질이라고 하죠? 연하, 고질 기억납니까? 건동들고? 아, 네, 안 나고요. 자, 연은 여기 지금 앞에 불화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 노을이에요. 전형 노을. 하는 안개. 그래서 그냥 합쳐서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뿌연, 연하. 그리고 푸르니나. 푸르른 것은 산람이라. 산람은 아지랑이. 아지랑이 알아요? 산 아지랑이. 아지랑이 본 적 있나요? 여름에? 네, 여름에는 사실 아지랑이는 아닌데 그런 거지요. 네. 그래서 아파트 차 타고 가다 보면 한여름에 막 도로에 물 보인 것 같고 뭔가 휘어오르잖아. 일렁이는. 그게 아지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봄에 보여요. 먼 산 보면 이렇게 막 일렁일렁 하는 모습. 빛의 굴절 현상. 온도 차이. 이과 해석해줘요. 신기루 현상이 아지랑. 네. 그래서 그 도심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신기루 현상 같은 거 나오잖아. 네. 그겁니다. 아지랑. 굴절 현상. 자, 그래서 산람이라 천암만학, 천암만학. 자, 고전에서 지난주에 했죠? 100이 넘어가면 내니에 하시라고요. 천암 수많은 바위와 만학 수많은 골짜기를 그래서 제 집으로 삼아두고 뭐가 산남이 아지랑이가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래도 구는 중 어지럽게 구는구나. 자, 그래서 수많은 골짜기와 수많은 바위를 자기 집으로 삼아두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어지럽게 구는구나. 뭐가 아지랑이다. 자, 그래서 오르거니 내리거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장공을 떠다니고 푸른 하늘을 넓은 하늘을 정확하게 넓은 하늘이죠.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뭐가 아지랑이다. 자, 그리고 광야로 거녀인 광야를 넓은 들판을 야자 들야자 넓은 들판을 거니러 보니 푸르락 붉으락 파래졌다가 붉어졌다가 옅어졌다가 짙어졌다가 옅으락 짙으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봄이 온 풍경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봄꽃들이 피어나고 새싹당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 옅으락 짙으락. 사양, 사양도 전형 노을, 전형 노을과 섞어지요. 새우조차 뿌려온다. 새우조차 뿌리는다. 새우 뭐였어요? 새우? 지난주에 했잖아. 새자가 무슨 새자? 가느다란 새자.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가랑비, 가랑비입니다. 가랑비조차 뿌리는가? 뿌리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봄입니다. 여기까지가 춘이에요. 자, 그러면 봄을 나타내는 소재는 뭔가요? 자, 여러분 맞춰보라고 해놓고 칠판에 다 써놨죠? 네. 자, 춘사는 결국 봄을 나타내는 건 산남이에요. 산남. 산아지랑이. 아지랑이는 봄에 나타납니다. 산남. 그리고 새우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네, 대표적인 건 산남이에요. 가랑비는 봄에 내립니다. 여름에는 마가 내리죠. 마. 장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이 되겠죠? 자, 여름. 남해를 배합하고, 남해! 관동결국 하신 분, 남해가 뭐예요? 남해는 이렇게 생긴 가마. 뚜껑 없는 가마. 오픈 가마. 그래서 남해를 타고, 이렇게 남해를 밥빛하고, 배합하고, 밥빛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신분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밥빛하고. 소나무 아래, 솔 아래, 소나무 아래 구궁길로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적에 왔다 갔다 하는 때 녹양에 오는
녹양, 이 양자가 버들 양자.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녹양방초 거기 양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버들잎이에요. 버들잎. 푸른 버들잎에서 우는 황앵. 황앵은 많이 나오는 어휘가 아닌데 황앵은 꾀꼬리를 갖습니다. 꾀꼬리. 꾀꼬리. 그래서 버들잎에서 우는 황앵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자, 지난주에 설명했죠? 꾀꼬리 교태를 떠는구나. 꾀꼬리가 교태 떨어요? 또 해? 보통 꾀꼬리가 꾀꼴, 꾀꼴 이렇게 울다가 꾀꼴 이렇게 울어요?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이 교태를 떤다라고 느끼는 건 누구예요? 화자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꾀꼬리가? 네, 객관적 상관물이 돼요. 객상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녹양에 오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여기까지가 보인가? 헷갈리는데?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나무새 자자지요. 자, 나무 중세 때는 나무를 나모라고 했죠. 그 용비어천가 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나무가 나무 틀입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 자자지요. 우거죠. 수음이 열릴 적에 수음이 깔렸는데 수음으로 우거졌는데 수음은 뭐예요? 수음? 수음 뭡니까? 수음은 녹음이라고 하죠. 녹음. 여름에 잎이 무성한 걸 녹음이라고 하잖아요. 녹음이 우거졌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음이 깔렸는데 얼린 적에 백척난간에 백척은 이제 고기예요. 고기. 그 면왕정의 난간을 이야기해요. 백척이나 되는 긴 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라임 딱 맞죠? 긴 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수면 양풍이야. 물 위에 양풍 선선한 바람이 그칠 줄 모릅니다. 그칠 줄 모르겠구나. 자,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어떤 게 나왔죠? 일단 대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얘가 그 서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왕정에서 낮잠을 잔 거예요. 더운데. 낮잠을 잤는데 뭘 느낀 거야? 야, 여기서 자니까 선선한데? 시원한데? 이걸 느끼는 거예요. 면왕정에서 여름입니다. 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에 양풍 선선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자, 여기까지가 여름입니다.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는 수음, 녹음입니다. 수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자, 증설이,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자, 지난주에 또 했네요. 계속 반복된다고. 금수가 뭐예요? 금수. 지난주에 했잖아. 금수. 우리나라 금수강산. 네. 수놓은 비단. 비단 금자. 금침. 비단 이불. 네. 수놓은 비단을 비단 이로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된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예뻐요. 왜? 단풍이 이제 물들었겠죠. 울긋불긋하니까. 자, 그리고 어적도, 어적 기억나십니까? 어적. 자, 어적은 고기잡이 하면서 부는 피리 소리예요. 그래서 어적이나 목적, 목적은 목동의 피리예요. 얘네들이 나오면 자연 친화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노라일치 자연 친화. 근데 물론 목적은 좀 다르게도 쓰여요. 목적은 맥수지탄의 정설을 이야기할 때도 목적이 쓰이기도 해요. 옛날에 화려했었는데 이제 목동의 피리 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나. 폐허가 됐구나.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어적이나 목적 이런 것들은 자연 친화로 많이 쓰인다. 자, 그래서 하나 안 하고 갔네요. 한 줄 안 했네요. 자, 여기 하고 한 줄 다시 할게. 어적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달을 쫓아 부는구나. 자, 거기 하나 안 했는데 한 줄 위에 살짝 안 했죠? 황운을 안 했네요. 황운. 자, 황운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누런 구름인데 역시 그대로 잘 쓰이지 않고요. 요거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일단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면 누런 구름은 들판에 누런 구름이 있대요. 그게 뭘까?
익어가는 곡식을 의미해요. 가을에 익어가는 곡식이고요. 그리고 자연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누런 구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길한 기운이에요. 특히 이제 전쟁 가사 같은 데에서 전쟁의 기운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 얘기 한참 하고 있으니까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황후는, 그러니까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은 또 어찌 만경, 들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며 부는 피비도 흥을 겨우 달을 따라 부는 것.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을이에요. 가을 나타내는 소재는 황혼보다 딱 보이는 건 설이죠, 설. 자, 이 설이는 가을에 내려요. 겨울에 내린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가을에 내리는 게 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황후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요. 황후는 바로 써놓을게요. 요 소재들이 또 중요한 이유가 얼굴 때도 있고. 자, 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소재들이 다른 계절별로 나타내는 소재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겨울 갑니다. 겨울. 자, 겨울은 초목이 다지는 풀과 나무가 다 졌어요. 겨울은 이제 소멸의 계절이니까 이파리들이 다 떨어졌죠. 쟤 좀 깨워줘요. 이게 녹화하고 있어서 이름 부르면 프라이버시 침해되잖아요. 쟤 좀 깨워줘. 네. 쟤 되게 힘없어 하고 있어요. 아까 졸 것 같더니 죽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요. 자, 풀과 나무가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했어요. 강산이 묻혀 있어요. 뭘로 묻혀 있을까요? 겨울에 뭘로 묻혀 있어? 하얀 쓰레기. 네, 눈으로 묻혀 있잖아요. 네, 그 눈으로 묻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눈 정말 싫어요. 옛날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나 아직 군대 안 갔구나. 네, 좀 있으면 이제 싫어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물이 헌사야. 조물 또 나오죠? 조물이 뭐예요? 조물? 조물주. 그래서 조물주가 헌사하다 무슨 이야기? 야단스러워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요. 조물주가 야단스럽다는 무슨 이야기예요? 자연이 예쁘다, 아름답다, 원더풀하다, 뷰티풀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물주가 헌사요. 야단스러워. 저분도 지금 네, 너무 이해를 잘하셔서 끄떡끄떡 하고 계십니다. 저분도 좀 어떻게 해줘요. 괜찮아요? 네. 가사는 원래 하면 졸려요. 자, 그래서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내니. 빙설 뭐예요? 눈과 얼음으로 꾸며내니. 자, 경국요대와 옥현산. 자, 경국요대는 뭐 이제 구슬, 뭐 옥 이런 걸로 꾸민 궁전 그리고 높은 배라는 뜻이거든요. 경국요대의 원관념은 그 얼음하고 눈이 이제 뒤덮인 면왕정입니다. 그래서 면왕정에 이렇게 정자에 어떻게 되겠어? 막 이렇게 고드름도 열리고 막 눈도 이렇게 쌓이고 분필로 해야 잘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얼어붙은 거죠. 그걸 이제 경국요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옥 같은 바다와 은산, 은으로 된 산. 그 뒤에는 이렇게 산들이 있는데 어때요? 다 눈에 하얗게 덮인 거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요. 옥해은산이 안저에 버릇해라. 안저 눈 밑에 펼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더 가야 되네요. 그리고 건건도. 건곤, 하늘건, 땅고자. 그래서 천지가 가압열다. 그래서 부유하구나. 간대마다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천지가 부유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겨울. 자, 겨울 나타내는 소재 잘 보이시나요? 겨울은 뭐죠? 빙설이죠. 빙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게 다른 작품에서도 계절 나타내는 소재로 그대로 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면왕정의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면왕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곳? 두 글자? 자연이죠. 자연이에요. 내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즐기는 모습이 결사 부분에 드러납니다. 결사 가볼게요. 자,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에 겨를이 없어요. 인간을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떠나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과 대조되는 건 바로 자연입니다. 인간은 번잡한 속세를 가르쳐요. 세속을 가르칩니다. 자, 떠나와도 내 몸에 결을 틈이 없네요. 왜 틈이 없는지 설명해줘요. 자, 이것도 보려 하고, 이거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호기심이 많죠? 바람도 혈려하고, 바람도 쐬려하고, 달도 맞고, 달맞이 하려고. 이것 보고, 그리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자, 그래서 밤을 언제 죽고, 밤은 언제 죽는? 밤. 먹는 밤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언제 낳고, 낚시질은 언제 낳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자, 밤은, 먹는 밤은 영어로 뭔가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 가는데 제사 지내러 밤 들고 갔다가 What is this? 그랬죠. This is 밤. 그랬다 잡혀왔대요. 몰라요? 밤 정도 알아두시거든요. 근데 this is 밤 그래갖고 잡혀간 게 다른 이유 때문에 잡혀간 거 아니에요? 밤. 폭탄이잖아. 아, 모르는 거야? 네. 밤은 정말 어떤 의미의 폭탄이잖아요. 밤 넣고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봐요. 네. 등짝에 문신 생겨요. 자, 그래서 밤은 언제 죽고 고기의 낚기는 언제 하고 12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했죠? 12가 뭐예요?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자, 진 꽃은 떨어진 꽃은 누가 쓰려 하느냐? 왜요? 바쁘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쓰려고 하느냐? 자, 아침이 바쁜데 나조해라. 나조해가 아침에 반대말 이것도 자주 나와요. 나조해는 뭐예요? 언제요? 저녁때라고 쓰겠느냐? 자, 오늘이 부족하니 오늘이 왜 부족하죠? 내가 자연을 즐긴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모질라요. 그래서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매에 앉아보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을 거닐어보니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자, 그러니까 자연에서 번잡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잡한 마음은 여기 인간 세상에 생겨요. 이 번잡한 마음에서 떠나고 싶어서 어디 온 거야? 자연에 온 거죠. 네, 자연에선 번잡한 마음이 들지 않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요. 쉴 사이 없거든. 쉴 사이 없는데 길이나 전하라. 자, 이 길은 여기 인간 세상으로 전하는 소식을 가르칩니다. 자, 내가 쉴 사이가 없어요. 왜? 자연을 즐기려고 너무 바쁜데 내가 얘네들 속세를 향해서 내가 뭐 관여를 하겠느냐? 소식을 전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요. 자,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소식이나 전하겠느냐. 다만 한 청려장은 고전이 잘 나오진 않는데 여기에 장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장이 들어가면 지팡이를 가르쳐요. 지팡이. 그래서 그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뭐라고 그래요? 고전 소설에는 나옵니다. 석장이라고 하잖아요. 석장. 그래서 이게 지팡이에요. 청려장은 명화주로 만든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팡이가 다 무디어가는 거예요. 다 무디어가요. 무슨 얘기야? 여기저기 이렇게 지팡이 짚으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다 무디어가는 거예요. 되게 바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술이 익었거니. 자, 술이 익었어요. 거지 없겠네요. 친구가 없겠네요. 친구도 불러서 노네요. 자, 불내며 타이며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타요. 악기를 타고 이 타는 악기는 뭐 가야금이나 건고 이런 게 되겠죠. 악기를 타고 켜이며 이건 켜요.
악기를 켜고 뭐 해금 같은 게 되겠죠. 이하며 흔들어요. 자, 방울을 흔들고 온 가지 소리로 치흥을 배하니 치흥을 돋으니 근심이라 있으며 씨름이 붙어요. 근심이 있겠으면 씨름이 붙겠느냐. 자, 뭐 하고 있죠? 술 먹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술 그리고 이런 악기 같이 나오면 어떤 삶? 풍류적인 삶.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풍류적인 삶. 풍류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친구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그리고 악기 치고 그러니까 탬버린 흔들고 그러니까 노래방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민족은 노래방 좋아하잖아요. 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누우락 앉아봐.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락 굽혔다가 젖혔다가 몸을 젖혔다가 그래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몸을 굽혔다가 젖혔다가 자, 을프락 씨를 읊어요. 씨를 읊고 파라마락 휘파람 불고요. 휘파람 하락. 자, 노예로 속이니 그래서 마음 놓고 논이니 자, 천지도 넓고 넓고 세상이 넓고 넓고 하늘천 땅지 1월이 한가다. 1월 해하고 달이 한가한데 이거는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월이 한가하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왕정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아직 안 나왔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명왕정에서는 요거는 세 번째 중요한 거. 요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 희황이라는 단어. 희황이라는 단어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희황, 제발. 정말 고전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근데 모르면 무슨 뜻인지 몰라. 물론 이렇게 별표를 해갖고 어휘를 알려줄 때도 많아요. 근데 아셔야 돼요. 희황은 여기 한 글자가 빠졌어요. 복희황을 가르쳐요. 복희황. 이러면 아는 사람 있을걸요? 복희황. 이거 복희황하고 동일한 단어는 요순시대. 이러면 이제 알죠. 뭐를 가르쳐요? 이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대답하실 분 당신밖에 없어요. 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네. 자, 복희황, 황이라서 황제예요. 요순시대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선도했어요. 그래서 태평천하, 태평성대를 가리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요순시대라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내가 요순의 군민이 돼요. 아니면 내가 복희왕 때를 모르는데 뭐 여기가 그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희왕 때를 모르는데 복희왕 이런 단어가 나오면 평화로운 세상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비슷한 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하면 해불양파. 해불양파는 바다에 없어요. 뭐가? 파도가 없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연구해요.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자주 나와요.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시가에도 나오고 희왕 때, 희왕, 국희왕 혹은 요순시대. 그래서 세상은 넓고 넓고 세월이 한가구나. 자, 희왕을 모르는 내가 희왕을 모르는데 이적이 이때가 기로고야. 이때가 그때로구나. 지금이 희왕 때로구나. 평화로운 성대구나. 태평성대로구나. 태평천하로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신선이 어떻던지 신선 얘기 나오면 두 가지요. 자, 신선이 나오면 하늘에는 뭐가 살아요? 그 달나라에 뭐가 살아요? 토끼에 살고 또 옥황상제에 살고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견우증녀 얘기 나오고 선녀나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신선 도가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도가사상 부분이 나오면 자연적인 부분은 항상 딸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선은 산신령이잖아. 산신령 이런 것들은 항상 자연 속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신선이 어떠하던지 이 몸이 기록을 이 몸이 신선이로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역시 자부심도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친화하는 태도가 확실히 엿보이죠. 자, 그리고 자, 강산 풍월 다 거느리고 강산, 강하고 산. 그러니까 자연을 풍월, 바람하고 달을 자연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100년도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내 평생을 다 누리면 100이 넘어가면 매니의 뜻.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에 악양루 위에 산다는 이태백이 살아온다.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정해야 이태백 알죠? 네, 그 중국의 시선, 시의 신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의 마스터. 네, 그래서 이태백이나 두보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이태백 시라든지 두보의 시, 옛날에 두보의 시가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다 빠졌죠.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종에 호탕한 회포가 2에서 더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 이태백과 비교해도 견주어 꿀리잖아. 나 그 정도로 풍류를 즐기고 있어요. 자연을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자, 저번에 상충곡은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요거 하려고 한다고 했죠. 면왕경과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줄. 이 몸이 이런 꿈도 역구는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니까 얘만 제발 기억합시다. 얘만 제발 부탁드려요. 네, 플리즈. 네, 이 몸이 이런 꿈도, 이 몸이 이렇게 지냄도, 그리고 세 글자야. 역구는 있었다. 역구는 제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역구는 해석은 임금의 은혜로구나. 역군이 임금이야. 군이. 그래서 은혜. 자,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로구나. 자, 사내부들에게 임금은 종교와도 같은 것이었죠. 유교의 이념에 있어서. 자, 그래서 내가 앞에서 뭐 했어요? 면왕경에서 자연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임금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역군은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임금에 대한 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 충을 같이 이야기해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거든요. 자, 강호 가도의 개념을 정립한 작품입니다. 강호 가도가 뭐냐면 자연에서 도에 대해 충에 대해서 노래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내가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건 바로 뭐? 임금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길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선시대로 내려가면 그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예요. 임금이 정치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도 즐길 수 있고 내가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생길 수 있어요. 모든 게 임금의 은혜. 그래서 자연에서 임금의 은혜를 노래하는 게 강호가도. 됐나요? 강호가도 단어 외워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호가도하고 사실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 강호한정이에요. 강호한정은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거든요.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서. 자, 이 개념은 다르죠? 다른데 문제가 출제될 땐 비슷하게도 쓰여요. 같다라고도 쓰여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임금의 춤을 노래한다. 그럼 강호한정 썼어. 그럼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그것도 강호한정. 왜냐하면 임금의 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당연한 감정이니까. 근데 지극히 당연한 거야. 무조건 깔려 있는 거야. 해는 어느 쪽에 썼어요? 동쪽에 썼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강호한정도 춤을 이야기해도 강호한정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강호가도. 역구는 단어 들어가면 강호가도. 네, 물론 자연하고 있으면. 없으면 그냥 충. 그래서 임금을 사랑하는 연군지정의 작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구는 이셨다. 요거 역구는 이셨다. 무조건 임금에 대한 충성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면왕경가였습니다. 자, 면왕경가의 포인트만 다시 얘기하고, 자, 계절별로 들어가는 거 이거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희왕. 그리고 세 번째는 역구는 요 단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질문 있나요? 45분이네.
질문. 자, 없으시고 가사는 빨리 끝내고 다음 수업을 위해 쉬어야 돼. 엄청 졸리거든요. 자, 여기까지요.